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그 속에서 상생의 길을 찾고 있는 종교인들. 안녕하세요. 다양한 색깔 있는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권하경입니다. 오늘 색종이에서 만나볼 주인공은요, 항상 신자분들을 배려하는 포항 죽도 성당의 바오로 신부님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바오로 신부님과 인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H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죽도 본당을 사목하고 있는 백명음 바오로 신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신부님, 그리고요, 이 성당이 어떤 곳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죽도 성당은 1950년 4월 15일 경주 본당 포항 공소에서 포항 성당으로 성격 분리되었습니다. 올해로 68주년을 맞이하는 포항의 모본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관할 구역으로서 죽도, 우방, 용흥 등을 관할하고 있고 신자수 5천여 명의 큰 성당으로서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본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당이 역사가 좀 깊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천주교 대구대 교구의 또 제4대리구 본당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그 본당으로서의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특징이 있을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도 성당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본당입니다. 지금 포항에는 17개의 본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개의 본당이 죽도 성당에서 분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만큼 신앙도 깊고, 그래서 죽도 성당은 포항의 모본당, 포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신부님, 제가 듣기로는 이 미주 사목을 2년간 하시고 여기 포항 죽도 성당의 주임 신부로 부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 미국에서의 생활은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올해로 서품 받은 지 27년이 됩니다. 저는 서품 받고 계속 본당 사목만 했습니다. 한 20년쯤 사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신청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구에서 미주 사목으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예, 저로서는 참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LA는 서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든 그런 유명한 경관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LA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LA에 사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신부님들을 또 만날 수 있었고, 한가한 조용한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서 또 때로는 외롭기도 했지만, 지금은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2년간의 그 미국 생활을 하셨으면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그때 그 경험들과 현재 이 죽도 성당에서 주임 신부로서 부임하시면서 또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계신가요? 예, 미국에서 뭐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2년이라는 시간,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미국에서는 본당 신부가 본당 사목만, 성무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성무 집행뿐만 아니라 교육, 또 재정, 본당의 모든 분야에 거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올해가 한국 평신도 주년입니다. 평신도 희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저는 본당 사목을 하면서 평신도들이 이 본당 사목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목에서도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어서 사목 활동을 하시고 또 평신도들이 1인 1단체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신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신도들이 있어야지 신부가 있는 것이지 평신도 없이는 신부의 의미도 또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평신도들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에서 신자분들을 정말 생각하시는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자분들과 또 함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성서에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든 비신자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목을 하면서 가능하면 신자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당 재정을 위해서는 교무금이나 헌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이 본당 재정에 대해서 또 돈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미사 시간도 저는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신자들이 미사 다음에 또 약속도 있는데 미사 시간이 길어지면 시계를 보는 등 굉장히 난처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신자들이 편한 대로 또 신자들을 생각해서 신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이 천주교 대구대 교구 제4대리구가 신청사 기공식을 가졌고 또 올해 6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제4대리구 본당인 이 죽도성당이 가지는 의미와 또 사대리구 사제 대표인 신부님의 소회가 무엇인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미국에서 교포 사목을 끝내고 죽도성당의 발령을 받았을 때 저는 속으로 죽도성당은 성전도 다 완공되었고 또 재정적으로도 큰 본당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발령을 받고 왔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신자들이 저에게 신부님, 죽도성당에서 대리구층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신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사실 저는 본당 사목을 하면서 여기 오기 전에 무태성당에서 성당을 새로 지었고 또 진량성당에서 전임 신부님이 성당을 짓고 난 빛을 갖는다고 사실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리구층을 짓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하지만 포항의 모본당인 죽도본당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죽도성당에서 대리구층을 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 6월까지 교구장이 대리이신 원유술 야고보 신부님 또 지역의 신부님들, 본당 대표들 매달 모여서 3년에 걸쳐서 건축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 달에 마침내 기공식을 가졌고 이제 건물 외벽은 다 되어 갑니다. 건물이 다 되어 가는 만큼 걱정도 많습니다. 포항의 모든 교우분들, 특히 우리 죽도본당의 교우분들께서 대리구청의 완공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포항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강의나 특강이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제 4대리구청이 건립되면은 음악회, 특강, 강의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대리구청이 신앙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얼른 그 사대리구가 완공이 돼서 많은 신자분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죽도 본당에 부임한 지도 벌써 3년 반이 지나가 버립니다.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죽도 본당 교우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건강하게 본당 사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신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큰 나무처럼 우리 죽도 본당 교우들은 지금까지 포항의 모본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죽도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 또 그런 자리를 우리 죽도 본당 교우들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 또 그런 자리를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죽도 본당 교우 여러분들이 포항의 모본당으로서 신앙의 중심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원래 가을이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대리구청이 완공됩니다. 대리구청 건립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봉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루르드 성모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신자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돕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또 신부님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신부님과 함께 이 신도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돕는 분들을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죽도성당 김마그리트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친절한 마음과 공손한 언어, 품위 있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고 봅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어요. 죽도성당은 역사가 오래되어서 그래서 여기 성전에 들어오면은 기도하는 분위기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죽도성당을 다녀가신 분들이 참 분위기가 좋다고 기도하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죽도성당 정요세피나 수녀입니다. 평소에 제가 제 자신에게 솔직하고 신뢰를 주려 노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지지를 하는 게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뜻하고 되게 신심 있는 정이 많은 신자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을 신자들 분들께서 개개인적으로 모두 다 체험하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분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무현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서 한 가지를 딱 꼽는 게 참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신부가 되는 거를 사제 서품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사제 서품을 받는 날 제 마음에 성경구절 하나 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인데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그 사람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자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다들 순박하시고 이렇게 참 선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우리 신자분들한테 드리는 것보다 신자분들 통해서 제가 받는 그 선한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도에 있는 것이 저에겐 참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네. 사랑합니다. 색깔 있는 종교인들의 이야기, 색종이 두 번째 코너, 톡톡 인생학교 시간입니다. 네, 신부님, 제가 신자분들이 고민이 있다고 해서 영상으로 좀 담아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고 신자분들의 고민을 좀 답변으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부님. 한국 청소년들 중에서 매년 200에서 300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부모나 주변인들과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소통 부재에 대해서 신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신부님, 제가 이런 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말을 해야 알지, 이런 말이 떠올랐는데요. 저도 가끔은 정말 말하기 싫을 때는 입을 꾹 다물게 되더라고요. 이런 소통의 부재가 사회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을 이렇게 경쟁 위주, 또 입시 위주, 성적지상주의 여기에서 벗어나서 인성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가정은 우리 사회, 교회, 국가를 이루는 기초세포입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가정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초의 학교이며 기초세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 교회, 국가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하다는 그런 뜻인데 under는 아래로, stand는 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understand라는 이 말은 아래 쓴다, 아래에서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아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다가가고 자녀의 눈높이에서 봐야만이 자녀를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을 가르치는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런 청소년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부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네, 두 번째 영상도 보셨는데요. 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교역량 10위 안에 들고 있고 또 국민소득 3만 불에 이르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절 지나치게 경쟁을 하고 또 상대방을 이겨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경쟁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과 권력으로 상대방을 내려누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상대방을 이겨서라도 우리 가정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세상을 꿈꾸고 이제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세상을 위해서 사랑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은 사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톨릭 전례 중에 미사 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입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면 그 몇 배가 되어서 제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상대방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욕하면 내가 지적하는 것은 한 개이지만 그 반면에 세 개의 손가락은 저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무라고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오로 신부님이 여러분께 전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 어떠셨나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신의 삶을 좀 더 사랑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줄 또 다른 종교인 분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